광기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정신 및 행동에서 나타나는 비이상적인 패턴으로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광기를 가진 사이코패스 캐릭터들 중 가장 미쳤다고 생각되는 캐릭터들입니다. 아참, 이번 영상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스포일러와 잔인한 장면들이 여럿 나오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도박 묵시록 카이지는 제그룹이라는 대부업체가 동료의 빚 보증을 잘못 쏜 주인공 카이지에게 한 번의 빚 변제가 가능한 도박을 제안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돌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친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효도 카즈타카입니다. 효도는 제그룹의 회장으로 평소에는 침을 질질 흘리며 웃고 있는 변태같은 노인처럼 등장을 하지만 실체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인데요. 그는 오직 자신만의 재미를 위해 지상 74m 높이의 빌딩 사이에 놓여있는 전류가 흐르는 철골에서 가장 먼저 건너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간 경마를 기획했을 정도로 남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그의 미친 행동은 주인공과의 도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주인공이 게임에서 이기면 1mm당 10만엔을 얻고 지게 되면 그때마다 그 거리만큼 바늘이 고막을 향해 뻗어나가는 도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제그룹의 2인자인 토네가와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몇 번 정도 패배를 하면서 바늘이 점점 고막에 가까워지게 되자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고막을 넘어 뇌까지 닿을 거리만큼 배팅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카이지는 도박에서 토네가와를 이기게 되고 그에게 죽은 동료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긴 하지만 여기서 효도의 말이 가관입니다. 효도는 사람은 절박할 때면 언제든 머리를 숙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머리를 숙이는 행위가 아닌 성의에 있다 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그런 허울뿐인 사과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과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선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달군 철판 위에서도 도교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점점 달궈지는 철판에 엎드려 이마가 닿은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해야 사과로 인정한다는 미친 제안을 걸게 됩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작중에서는 약해 도교자를 자기 의지로 성공한 사람은 토네가와가 유일하고 阿鼻教官の中続く10秒冷めない悪夢 그 외 다른 사람들은 강제 사재기라는 십자 모양의 기계에 억지로 눌려 얼굴은 물론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스피노프 작품인 중간관리록 토네가와에서는 토네가와를 은근히 아끼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아꼈던 사람도 인정사정 없는 걸 보면 참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트 제로에는 주인공인 에미야 키리치구를 비롯해 케이네스, 엘멜로이, 아치졸트 같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마스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중 상당히 미친 마스터와 서번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 오류 료노스케와 그의 서번트인 질 드레인데요. 료노스케는 우연히 성배전쟁에 참여하게 된 인물로 성배에 대한 집착이 없는 독특한 참가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캐릭터는 성배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살인을 했던 연쇄 살인범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진정한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친누나를 죽였고 그때 얻은 만족감 때문에 사람을 죽일수록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한다고 믿게 되어 살인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살인 행각의 매너리즘이 오자 초심을 찾기 위해 고향집으로 내려가 누나의 시체를 보게 되지만 별 감흥을 느끼질 못하던 와중 창고에서 우연히 서번트 소환법을 발견하고 흥미를 느껴 어린아이를 납치해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한 후 질 드레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질 드레에게 아이를 먹으라고 건네주게 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질 드레는 오히려 아이를 진정시킨 다음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살았다는 기쁨에 가득 찬 순간 아이를 죽여버리고 행복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의 짜릿함을 마스터에게 전파하게 되는데요. クール最高だ超クールだよあんた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서버트와 마스터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동안 하라는 전쟁은 안 하고 자신들의 공방에서 아이들과 사람들을 납치하면서 온갖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블루레이판에서는 인간을 납치한 후 물품으로 마개조한 것이 간접적이나마 나오며 코믹스에서는 아예 대놓고 공예품들이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간으로 만든 인간 관악기, 인간 오르간, 인간 의복, 인간 악기, 인간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이 점점 도가 지나치다 못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오게 되자 결국 성배전쟁의 감독이 직접 이 둘의 토벌을 의뢰했을 정도였죠. 여기서 웃긴 점은 이 둘은 성배전쟁의 첫 사망자이자 탈락자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장 만족스럽게 죽었다는 점인데요. 유노스케는 키리치구에게 복부에 저격을 당했지만 자신의 핏물이 아름답다며 만족하며 죽었고, 캐스터는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세이버의 보구, 엑스칼리버의 빗속에서 잔다르크의 환영을 보며 옛 영광을 떠올린 뒤 회개하며 죽게 됩니다. 정말 대본을 보다 보니 느낀 건데 정말 미친놈들이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키라 요시카게입니다. 이 캐릭터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에 등장하는 스탠드 유저로 그가 벌인 미친 행동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키라 요시카게는 한 회사의 회사원으로 직장 동료는 그를 멋진 외모와 언행을 가져 요사원에게 인기가 많지만 특별한 특징이 없어 존재감이 희박한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본인 역시 평범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하는 남자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연쇄 살인마이자 여성의 예쁜 손을 보면 잘라서 가지고 다니는 이상 성욕자입니다. 심지어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닌 여성의 잘린 손에 반지를 선물하거나 잘린 손에 샌드위치 소스가 묻으면 빨아대는 등 아주 상또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ちょっと匂ってきたか。この女ともそろそろ別れ時かな。手を切る時期か。 키라는 자신의 스탠드 킬러퀸을 이용해 접촉 대상을 폭탄으로 바꾼 후 대상을 폭파시켜 원하는 부위만을 남긴 채 상대를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여성에게 접근한 후 손만 남기고 폭발시켜 살인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미친 살인 행각이 계속되자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인 시게키요에게 정체를 들키게 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잠적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한동안 정체를 숨겨야 해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끓어오르는 본능을 참지 못하고 결국엔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결국 주인공 일행에게 정체를 들킨 키라는 조타로에게 제압당하게 되고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능력을 발동시키려고 시도하게 되지만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차에 머리가 깔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키라의 살인은 스탠드를 얻기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며 본인 말로는 지금까지 여성을 무려 48명이나 살인했다고 하네요. 얼마 전 참여하면 저 세상인 데스게임 편에서 미래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여기에도 아주 미친놈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메인 히로인인 가사이 유노인데요. 가사이 유노는 재력가 집안 외동딸의 공부와 운동 그리고 외모까지 갖춘 최고의 캐릭터로 나오긴 합니다만 단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과도한 엘리트주의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아동학대로 인해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사고 회로를 가졌단 점인데요. 이러한 그녀의 성격은 우연치 않게 주인공인 유키테루와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애니는 평소 일기를 쓰던 12명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아낼 수 있는 일기를 주어 서로 싸우게 해 최후의 한 명이 신이 되는 게임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노는 유키테루를 계속 스토킹하며 그의 행적을 일기로 써왔던 터라 10분마다 유키테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미래일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가 공격당하거나 다른 여자와 관련이 있을 때마다 광기를 폭발시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한 번은 테러리스트가 동작 감지 폭탄을 복도에 여러 개 깔아놓고 유키테루를 내놓으면 다른 학생들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유키테루를 잡아 테러범에게 바치려 하자 유노가 나타나 라고 말하며 다른 학생들이 죽던 말던 상관없이 주인공만 빼내어 폭탄을 마구잡이로 터뜨리며 수많은 학생을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키테루의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받겠다는 이유로 집안에 몰래 들어오기도 하거나 ユッキーのお母様がいい人でよかったわ。道具を使わずに済んだもの。 미래일기 소유자로 의심되었던 여자애를 유키테루와 가까워지면 사귈 수도 있다 라는 이유로 죽이려고도 하고 다른 일기 소유자들로부터 지킨다는 이유로 유키테루에게 약을 먹여 기절시킨 다음 호텔 지하 창고에 감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유키테루를 구하려는 친구들을 다른 방에 가둔 후 가스를 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광기가 상당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나온 윤호는 이 세계의 윤호가 아닌 이미 루프됐던 첫 번째 세계의 윤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첫 번째 세계에서 윤호는 유키테루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지만 최후의 1인을 가리지 못해 약물을 사용해 동반자살하는 것으로 목숨을 끊으려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의 자리와 유키테루 모두 포기하지 못했던 그녀는 약물을 먹는 척만 하고 본인 혼자 살아남아 신이 되고 죽은 유키테루를 다시 살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만 죽은 후는 신조차 재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키테루를 다시 만나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 두 번째 세계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윤호의 최종 목적은 이렇게 시간을 무한히 반복해 영원히 유키테루와 함께 지내는 것인데요. 나중에는 유키테루를 너무 사랑해서 죽일 수 없게 되자 결국 유키테루의 앞에서 칼로 자결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 왕립 국교기사단 헬싱과 나치 전당 최후의 대대 밀레니엄과의 전쟁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헬싱에는 전쟁에 미친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소좌인데요. 소좌는 밀레니엄의 지휘관으로 과거 나치 독일의 친위대 소속으로 세계대전에 참여했으며 나치가 패망하자 남미로 은둔해 더 강한 병사들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멀쩡한 병사들을 흡혈귀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미친 인물인 만큼 지휘력도 엄청났는데요. 그는 전쟁을 위해 밀레니엄의 군사 1000명을 전원 흡혈귀로 양산시키는 대규모 인체 실험과 흡혈귀 군단을 남미에서 영국까지 운송할 거대 비행정 세척 건조, 전쟁을 위한 총비와 장비는 물론 이 모든 걸 유지할 자본과 조직을 자신의 손으로 굴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50년 동안이나 자식을 추적하고 있는 헬싱을 피해서 말이죠. 그는 바티칸과 헬싱이 회의를 진행할 때 학살극을 생중계로 보여주면서 헬싱 측인 아카드에게 전쟁을 하고 싶다며 선전포고를 했고 밀레니엄 소속의 저격수 립 반 윙클 중위를 미끼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전함 위에 아카드를 고립시켜버리는데요. 이때 아카드는 흡혈귀의 특성상 흐르는 물 위를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던 소좌는 아카드가 없는 영국에서 그토록 원하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좌는 전쟁을 진행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며 더 큰 전쟁을 원했고 아카드가 돌아온 이후에는 전세가 불리하게 기울어지자 오히려 더 즐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도중 비행선 위로 올라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광기는 그가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패잔병의 복수나 타 국가의 정복 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등 목적이 존재하지만 소좌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저 피와 사륙의 현장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쟁만을 위해 자신의 몸 대부분을 사이보그로 개조했던 상 또라이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소좌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도 말과 함께 웃으며 죽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쳤다는 말 말곤 할 말이 없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네요. 여기서 의외인 점은 소좌의 사격 실력은 의외로 형편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가 평생 동안 총으로 목표물을 맞춘 것은 단 한 번, 그것도 죽기 직전에 쏜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하니 이런 실력으로 소좌까지 올라간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제정신은 어디다 뒀는지 모를 광기 넘치는 캐릭터들을 소개해보았는데요. 사탄도 울고 갈 잔혹함을 거리낌없이 내보였던 미친 캐릭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의 광기가 가장 소름 끼쳤나요?